자, 우리 지난 영상에서 데이터 구조, 특히 리스트라고 하는 아이의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리스트라고 하는 아이가 우리가 앞으로 자주 보게 될 아이라서 저희가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자료 구조들도 쓰는 거는 비슷해요. 인덱싱하고 뭐 이런 것들 비슷해서 저희가 리스트부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처음 보시면서 헷갈릴 거예요. 인덱싱 하는 거라든지, 이게 왜 0번째부터 시작하지? 슬래싱 하는데 왜 끝은 포함하지 않지? 근데 파이썬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세요. 아까 전에 우리 city라는 변수에다가 여러 개의 값들을 이렇게 저장해서 요것도 추출해보고 저것도 추출해보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슬라이싱 해야 될까? 또는 내가 이 값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인덱싱 해야 될까? 요거를 이것저것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은 그만큼 실력이 많이 늘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랑 코드를 많이 쓰게 될 건데, 그 코드를 쓰면서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세요. 이거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서 코드를 작성하시면은 앞으로 이제 나중에는 자동으로 머리에 생각하면 바로 코드로 옮겨지게 됩니다. 자, 어쨌건 저희가 리스트라고 하는 아이 지난 영상에서 문을 열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이 리스트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를 좀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안 해본 거, 리스트에 있는 값도 바꿔볼 수도 있고요, 뭐 삭제도 할 수가 있고요, 추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코드로 보여드리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할 테니까 바로 저는 주피터 노트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피터 노트북으로 오시고요. 그 진행되는 내용은 강의 자료에 바탕을 해서 진행을 하니까요, 강의 자료 옆에다 두시면서 같이 따라와 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출발! 자,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는 리스트에 있는 값들을 좀 바꿔보는 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리스트에 값 바꾸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쭉 쓸 거니까 보기 좀 편하게 X라고 하는 리스트 하나 새로 좀 만들어 보죠. 순서대로 그냥 적을게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10개의 원소를 가지는, 순서대로 이렇게 원소를 가지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제가 값을 좀 바꿔 볼 건데, 리스트의 값을 바꿀 때는요, 한 특정 값만을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슬라이싱을 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인덱싱을 해서 값을 바꿀 수도 있고요, 슬라이싱해서 값을 바꿀 수도 있는데, 인덱싱을 하게 되면은 값 하나가 뛰쳐나온다 그랬어요. 그 값 자체가 뛰쳐나온다 그랬죠. 슬라이싱을 하면은 리스트가 뛰쳐나온다 그랬어요. 그죠? 요 차이를 잘 기억해 두시면서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러면 먼저 해보도록 하죠. 우리 0번째에 있는 이 1이라는 값을 100으로 바꾸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x에 0번째에 있는 이 값을, 리턴을 지금 1을 해줬죠. 얘를 100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은 요 자리에다가, 요 0번째 자리에다가 100이라는 값을 넣어줘 라고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제대로 됐는지 볼까요? 짠! 이렇게 바뀌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백종원 아저씨 말투대로 참 쉽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다 그랬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인덱싱을 하면은 값 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그죠? 리스트의 특정 값 하나만을 이야기해서 값 하나로 대체를 했어요. 근데 내가 얘를, 요 부분을 0번째에 있는 거를 100, 200으로 바꾸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썼다라고 치죠. 예를 들어서, 자, x의 0번째를 100하고 200으로 바꾸고 싶어. 두 개의 숫자로 바꾸고 싶어. 그래서 100이 0번째, 200이 첫 번째 하고 싶어. 근데 우리 값 여러 개일 때는 리스트잖아. 그렇지. 그러면서 리스트로 만들어 줘 볼게요. 값 여러 개면 리스트니까, 기본적으로 리스트라 그랬죠? 리스트니까. 자,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시죠. 자, 이렇게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희한한 리스트가 나왔어요. 이거 뭐지? 잘 보시면요,
여기가 0번째인 거예요. 0번째 값이 100, 200으로 되어 있는 이 리스트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요. 지금 현재 이 x의 길이를 재보면요. 10개 값이에요. 10개 값. 왜? 얘가 0번째 값인 거예요. 이 리스트 자체가. 여기가 첫 번째 값인 거고, 여기가 두 번째 값인 거고, 여기가 세 번째 값인 거예요. 진짜로 그런 거 한번 볼까요? x의 0번째.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거는 이 100이었는데 이렇게 나오죠. 리스트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 이게 0번째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리스트 소개하면서 그랬죠. 가변적 컨테이너라고. 아무거나 다 담을 수 있다고. 그게 문자열, 뭐 숫자, 뭐 실수형, 뭐 정수형, 뭐 논리형 이런 것뿐만 아니라 리스트 자체도 하나의 값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야, 참 희한한 아이 만들어졌다.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뭐 이거를 제대로 넣는 건 좀 이따 해보도록 하고, 근데 내가 어쨌건 이렇게 만들어졌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나는 이 100값이 필요해. 100값 요것만 딱 빼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힌트가 있어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프로그래밍 할 때,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 할 때는 리턴 값이 뭔지 잘 봐둬라. 잘 보시면은 우리가 x 0번째 값 리턴하라 그랬더니 뭐 리턴했어요? 리스트 리턴했죠. 그러면 이 리스트 가지고 하면 돼요. 우리 이거 100 몇 번째 값이에요? 0번째 값이잖아요. 즉 이 리스트에서 0번째 값이 필요해? 그럼 이게 리스트를 반환하니까 그 뒤에다 그냥 0번째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100 딱 반환하죠. 그럼 만약에 내가 200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기에 1이라고 적어주면 200의 값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리스트 안에 리스트. 뭐 리스트 안에 리스트 또 넣을 수도 있어요. 리스트 뭐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데 요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재밌죠? 이게 파이썬만의 리스트만의 아주 재미있는 특징이에요. 굉장히 가변적 컨테이너다 보니까 뭐 나중에 가시면요. 나중에 여기다가 리스트 한 개 0번째에다가 데이터 테이블 하나를 다 넣기도 해요. 참 재밌는 아이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그렇다 치고 다시 돌리죠. 이거 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안 됐어요. 다시 1, 2, 3, 4, 5, 6, 7, 8, 9, 10.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긴 했지만 계속 가보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 2, 3, 4를 200, 300, 400으로 고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2, 3, 4, 그래? 그러면은 슬라이싱 해오면 되겠다. 그럼 그거 리스트 범위죠. 리스트로 반환을 하죠. 그러면은 바꿀 것도 리스트로 주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여러 개의 값을 바꿀 때는, 슬라이싱으로 여러 개의 값을 바꿀 때는 먼저 내가 바꿀 부분을 가져와요. 어디죠? 2, 3, 4니까 첫 번째부터 0번째, 첫 번째부터 둘, 세 번째까지 가져와야 되니까 여기까지를 내가 바꾸고 싶죠. 바꾸고 싶은 거 2, 3, 4를 내가 바꿀 거야. 뭐라고? 200, 300, 400으로. 그런데 우리 여러 개의 값이면은 우리 아직 배운 게 리스트밖에 없으니까 리스트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야, 재밌게 바뀌네요. 그죠? 200, 300, 400 잘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 예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 3, 4 부분 3개 값을 3개로 변경해 라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모자라게 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요 3개 값을 바꿀 건데, 즉 똑같아요. x에 1부터 4 바로 전까지 200, 300, 400을 바꿀 건데 한번 적게 줘보죠. 예를 들어서 2, 3만 줘볼게요. 그러니까 바꿔야 될 값은 3개인데 2개 값밖에 없는 리스트를 주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오류날까요?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즉 이 부분이 2, 3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거 땡겨오는 거죠. 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넘치게 한번 줘볼까요? 이번에는 여기 부분 2, 3 부분, 그러니까 x의 1부터 세 번째까지 2, 3 이 부분을
요 부분을 두 개잖아요. 근데 200, 300, 400으로 하고 싶어. 얘도 오류 안 났으니까 얘도 오류가 안 나겠죠. 어떻게 할까요? 2, 3 부분을 200, 300, 400으로 바꿀 거예요. 진짜 그런 거 한번 해볼까요? 짠!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의 리스트에서 값을 바꿀 때는 모자라게 주셔도 되고 넘치게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해볼게요. 그럼 모자라게 준 김에 나 요거 다 200, 300, 400 요거를 2로 바꾸고 싶어.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x에 200, 300, 400이면 1부터 4까지죠. 그죠? 자, 얘를 2로 바꾸고 싶어 라고 하면은 그럼 이렇게 적으면 될까요? 2 오류가 납니다. 타입 에러가 나요. 왜? 얘는 여러 개의 숫자, 즉 리스트인데 너 지금 그냥 값 하나만 딱 던져줬잖아. 안 맞아. 어사인할 수가 없어 라는 거예요. 그럼 못하나? 할 수 있죠. 우리 값 하나만 있어도 리스트로 만들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돼요? 리스트 뭐요? 대괄호 쳐주면 돼요. 그럼 리스트란 말이에요. 즉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짠! 이렇게요. 200, 300, 400 부분이 2로 깔끔하게 바뀐 게 보이시죠? 이렇게 바꾸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슬라이싱을 해서 슬라이싱을 하든 인덱싱을 하든 내가 바꾸고 싶은 게 슬라이싱을 하면은 이렇게 연속적인 리스트로 반환된다 그러면 리스트를 주셔야 되는 거고 그게 많든 적든 리스트로 주셔야 되는 거고 인덱싱을 하면은 값 하나니까 값 하나를 던져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저희가 못했던 거 여기서 희한하게 들어갔던 이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 아까 전에 하고 싶었던 게 얘를 100하고 200으로 바꾸면서 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은 바꿀 거가 리스트잖아요. 내가 바꿔야 되는 게 여러 개의 값이죠. 1을 100하고 200으로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상이 되는 애도 리스트로 가져오면 돼요. 하나의 값을 리스트로 어떻게 가져오지? 나 이거밖에 못하는데? 제가 아까 전 영상에서 지난 영상에서 해봤습니다. 여기다가 1 적어주면 돼요. 슬라이싱으로 0 다음에 1 만나면 땡 이렇게 되니까 되죠. 그러면은 요거를 내가 100하고 200으로 바꿀게 하면은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전에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반환값 봐줘야 된다. 왜? 얘가 뭘 반환하는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지금 보시면요. 슬라이싱으로 가져와야지 이렇게 리스트로 값을 바꿀 수가 있다고요. 슬라이싱으로 안 가져오면은 그러면은 못 바꾸는 거고 값으로 바꾸려면은 우리가 인덱싱으로 가져오는 거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값 바꾸는 것까지 좀 마무리를 해봤고 저희 리스트 연산하는 걸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리스트를 가지고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연산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리스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연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리스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연산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연산하고 다릅니다. 왜 다르냐? 우리 리스트라고 하는 아이 뭐라 그랬죠? 가변적 컨테이너라 그랬죠. 그러니까 리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 어떤 자료형을 가지고 있는지는 며느리도 몰라요. 왜? 정해주지를 않으니까 숫자가 될 수도 있고 문자가 될 수도 있고 등등등 뭐가 이 리스트 안에 들어올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사칙 연산은 숫자만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문자 만나버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리스트는 기본적인 사칙 연산 뭐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리스트만의 독특한 연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연산이 네 가지의 연산이 있는데요. 덧셈, 곱셈, 인, 나딘 연산입니다. 에? 아까 전에
덧셈 연산 안 된다며요. 곱셈 안 된다며요. 사칙 연산 안 된다며요. 덧셈 곱셈 연산이 뭐예요? 자, 달라요. 달라요. 덧셈 연산은요. 리스트에서 덧셈 연산은 두 리스트를 한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직 이해가 안 되죠? 곱셈 연산은요. 반복하는 연산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죠? 자, 인 연산은요. 그 값이 리스트 안에 있는지 체크하는 애예요. 나딘 연산은요. 이거 반대예요. 없는지 체크하는 애예요. 이해가 안 된다. 괜찮습니다. 저희 이거 해보면 돼요. 이거는 오히려 실습으로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리스트의 연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새로운 파일로 돌아왔습니다. 자, 저희 두 개의 리스트를 좀 만들어 볼게요. 자, X는 보기 쉽게 1, 2, 3, 4, 5, 6, 7, 8, 9, 10, 이 정도로 만들어 놓고요. Y라는 것도 하나 리스트 만들어 볼게요. 얘는 100, 200, 300 정도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먼저 덧셈 연산부터 해볼 건데 자, 보면서 이게 참 되면 좋을 것 같아요. x 더하기 5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5 여기다 5 더하고 5 더하고 5 더하고 5 더하고 5 더하고 5 더하고 다 5 더해서 6, 7, 뭐 8, 9 이렇게 참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 됩니다. int를 리스트에다가 뭐 할 수가 없대요. 타입 에러가 나네요. 그럼 곱하기는 좀 이따 볼 거예요. 따르게 돼요. 나누기는요. 안 돼요. 빼기 안 돼요. 아, 참 안타깝네요. 근데 나중에 가면요. 요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 저희가 해볼 거고 리스트에서 기본적으로 덧셈 연산은요. 두 리스트를 결합하는 연산이에요. 어떤 연산이냐? 리스트끼리 해야 돼요. 덧셈 연산은. 이런 거 정수랑 하는 거 안 돼요. 리스트끼리 해줘야 되는데 X랑 Y랑 그럼 얘도 리스트고 얘도 리스트니까 덧셈 되겠네요? 예,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요. 오, 이게 뭐예요? 원래 있던 X 리스트 뒤에다가 Y 리스트에 있는 원소들을 붙여서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어 준 거예요. 즉 리스트끼리 예를 들어서 1, 2, 3이라는 리스트가 있고 4, 5, 6이라는 리스트가 있으면은 그럼 이 두 개의 리스트를 결합해서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요게 바로 덧셈 리스트의 덧셈 연산입니다. 좀 실망스러우신가요? 제가 처음에 파이썬 넘어왔을 때 이 덧셈 연산 때문에 도대체 이거 뭐야 이랬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이 덧셈 연산이 꽤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두 리스트를 결합하고 싶을 때 이 덧셈을 해주시면 된다. 숫자 계산하고 틀려요. 왜 그런다? 리스트 안에는 무슨 값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칙 연산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특수한 연산을 한다. 자, 그러면은 얘 말고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 곱셈 연산입니다. 곱셈 연산은요. 리스트끼리 하는 게 아니에요. 리스트끼리 하는 게 아니라요. 리스트끼리 하는 게 아니라 리스트와 정수를 줘야 돼요. 자, 여기다 다시 적어 놓을게요. 리스트와 리스트 곱하기 정수로 해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리스트에다가 여기 더블 클릭하면은 작아져요. 리스트에다가 정수를 적어주잖아요. 그러면 이 정수 횟수만큼 반복하는 리스트를 만들어 냅니다. 오, 요거 재밌네요. 그죠? 덧셈보다는 재밌죠. 곱하기 하니까 두 배로 똑같이 복사해서 늘렸어요. 요거 기능만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00 해주면요. 아, 이거 너무 커질 것 같은데? 100배 하는 거예요. 100번만큼 반복하는 거예요. 10 하면은 10번 반복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곱셈 연산을 리스트에다가 정수를 곱해주는 형태로 쓰는데 리스트에서 그러면은 그 정수 쓴 것만큼 리스트를 반복해서 하나의 리스트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할 수 있는 연산 바로 in과 not in 연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in 연산은요. 그 값이 리스트 안에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주는 거고요. 있다면은 true, 없다면 false. not은 반대예요. 있으면은 false, 없으면은 true라고 나오게 됩니다. 한번 이건 직접 해보면 돼요. 자,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리 x라는 거 있죠? 자, x 안에 5라는 거 있는지 없는지 체크 한번 해보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체크해야 될 값을 먼저 주는 거예요. 5라는 게 x 안에 있니? 오, 있으니까 true라고 하는 타입 한번 볼까요? 불린형을 저희에게 반환해 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걸로 100은 x 안에 있나요? 지금 우리 딱 눈으로 보기에도 없는데 그러니까 false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in 연산자는 우리 앞에 써준 그 값이 뒤에 써준 리스트 안에 있냐 없냐를 우리가 볼 때 사용을 합니다.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자, 그러면은 not in은요 반대예요. not이 반대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부정. 그러니까 true면 false, false면 true 그런 거라서 뜻은 그래요. 이게 없으면은 true, 없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죠. 똑같아요. 5라는 게 x 안에 없나요? 근데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false라는 값을 우리에게 리턴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00이라는 거는 x 안에 없나요? 네, 없으니까 true라는 값을 뱉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연산은 이게 다예요. 이게 다인데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저희가 리스트 컴프레이션이라고 리스트 가지고 뭐 다른 처리를 할 수 있긴 한데 기본 연산은 딱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덧셈 하면은 리스트와 리스트끼리 해줘야 되고 그 리스트와 리스트끼리 해주면은 결합해서 하나의 리스트로 만든다. 곱셈은 리스트에다가 곱하기 정수를 써줘야 되는데 그 정수 쓴 만큼 반복해서 리스트로 만든다. in과 not in은 우리가 있는지 체크하는 아니다. in은 있으면 true, not in은 없으면 true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언패킹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여러 개의 값을 묶은 거를 우리가 포장한 거랑 똑같다 그래서 패킹이라고도 해요. 지금 우리는 x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x 있는데 x 얘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10개의 값을 패킹해서 리스트라는 걸로 패킹을 해서 x라는 변수에 담았죠. 그러면 언패킹은 뭐예요? 우리 마치 포장을 풀듯이 풀어주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즉 리스트로 묶어놓은 거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1, 2가 이렇게 있어요. 리스트가 있는데 내가 0번째 값은 a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고 두 번째 값은 b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고 싶어. 그냥 리스트로 묶지 말고 그냥 따로따로 좀 해줘. 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되게 쉬워요. 두 개잖아요. 그럼 두 개를 받을 수 있는 변수명만 적어주면 돼요. a, b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적어주면요. 0번째에 있는 값이 a로 들어가는 거고요. 첫 번째에 있는 값이 b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응? 진짜? 한번 해볼까요? 실행했더니 a 변수에 1이라는 값 담겼죠. b 변수에 2라는 값 담겼죠. 그래서 요거를 언패킹이라고 합니다. 리스트로 묶여있는 애들을 풀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로 또 다른 경우 한번 해보죠. C라는 변수에 3, 4가 들어가 있어. 아, 나 이거 언패킹 해가지고 3은 A라는 변수에 4는 B라는 변수에 넣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 C라는 거 언패킹 할 거야. 근데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변수명을 두 개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진짜로 그런지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 A하고 프린트 B 해볼게요. 그러면 A에는 3 담겼고 B에는 4가 담긴 거 보실 수가 있죠. 즉 언패킹이라는 거는 우리가 묶어놓은 애를 다시 한번 풀어준다, 변수에다가 풀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언패킹이라는 기능이요, 굉장히 저희가 뒤에 가서 자주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연산을 했는데 뭐 리스트 형태로 줬다, 아니면 뭐 튜플 형태로 주는 것도 언패킹 가능해요. 튜플로 주든 뭐 리스트로 주는 여러 개 값을 던져줬다. 근데 내가 이거를 뭐 물론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따로따로 이렇게 좀 값으로 주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렇게 언패킹이라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언패킹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 2를 언패킹을 하고 싶다, 두 개의 원소를 우리가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변수명도 2개 적어줘야 돼요. 만약에 더 적어준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듯이 오류가 납니다. Not enough value to unpack이라고 나오는데, 보시면요, 얘가 언팩을 하려고 봤더니 언팩을 받을 애들은 3개인데 너 값 2개밖에 없잖아. C는 뭐 주라고. 이래서 오류가 나는 겁니다. 그냥 여기다 넌 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 원소 개수보다 더 많이 변수를 주시면은 안 됩니다. 이런 오류가 나요. 자, 그럼 모자라게 주는 건 될까요? 뭐 1, 2를 이렇게 언팩하는데 1, 2, 3을 언팩하는데 A, B 이렇게 주면요, 이것도 오류가 나요. 그러니까 모자라게 줘도 되고 안 되고, 모자라게 줘도 안 되고, 넘치게 줘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꽤 까다롭네. 근데요, 이 모자라게 주는 거는 해결책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해결책이냐? 파이썬 안에는요, 굉장히 특별한 변수 한 놈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언더바라고 하는 변수인데요. 이 언더바라는 애는요, 마지막으로 리턴된 결과를 자동적으로 저장하는 특수한 아이예요. 특별한 변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더하기 1 했으면은 이거 2를 리턴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언더바에다가 저장을 해놓는다고요. 되게 독특하죠. 그리고 뭐 A는 2 더하기 3 이렇게 했어. 근데 얘는 리턴이 없잖아요. 그죠? 리턴 없으면은 기존에 리턴한 거 저장해놨으니까 2를 얘가 언더바에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아이인데 한번 진짜로 그런지 한번 보자고요. 저희 마지막 코드에서 반환한 거, 요게 2가 마지막에 반환됐네요. 마지막 반환한 건 얘잖아요. 아웃이 있는 거는. 그 언더바 한번 적어볼까요? 언더바 한번 적어보면은 2를 가지고 있어요. 얘 반환 없잖아요. 반환 없고 얘도 프린트한 거니까 반환 없잖아요. 2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야, 신기하네. 그죠? 이걸 쓰면 돼요. 얘 어차피 마지막에 리턴되는 거 계속 저장하는 파이썬 나름의 변수니까 우리 언팩할 때 쓰면 된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A, B 해서 1, 2, 3 하면은 안 되잖아요. 지금 위에서 똑같이 한 건데 안 되잖아요. 왜? 우리가 언팩하기에 너무 많은 값을 줬어. 우리 2개밖에 못 받는데 3개나 줬어. 이거니까 그만큼 그냥 언더바 적어주는 거예요. 오류가 안 났다. 그죠? 왜? 언더바는 뭐 임시 변수니까 우리 마음대로 써도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리턴값 뭐 받을 필요 없으니까. 1이 여기 저장되고 2가 저장되고 언더바에 3이 저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A에 1 저장됐죠. B에 2 저장됐죠. 3 저장됐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4개야. A, B, 언더바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언더바 그냥 몇 개 적어도 돼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팩할 때는 많은 건 안 된다. 받을 변수가 많으면 안 된다.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모자라면은 특별한 변수인 언더바를 사용을 해도 된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언팩이라고 하는 것도 진행을 해봤는데, 언팩은 지금보다는 뒤에 가서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계속 이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함수들 설명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배울 함수들 되게 많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함수들이요, 이제 우리가 메서드라고 하는 걸로
더 많이 배웁니다. 메서드라고 하는 함수를 더 많이 배워요. 그거 먼저 정리하고 리스트의 대표적인 메서드들 저희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메서드는요, 값에 소속된 형태의 함수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x라는 곳에 리스트를 담아놨다고 치잖아요. 그러면은 이 리스트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함수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쓰냐면 점표기법이라는 걸 쓰는 건데, 예를 들어서 x 점 뒤에서 배울 거예요. append라고 하는 함수를 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존의 함수는, 예를 들어서 len 같은 함수는 함수 이름 줬고 여기에다가 인자를 줬잖아요. 메서드는요, 우리가 그 메서드가 있는, 그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객체, 우리 x라는 거 리스트잖아요. 리스트라고 하는 객체가 쓸 수 있는 함수 append라고 하는 함수 이름 적어주고 점 찍고 적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인자를 주는데, 이 메서드는요, 독특하게 얘를 기본 인자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기본적으로 append라는 메서드가 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x라는 인자는 써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인자를 여기다 더 줄 수가 있는 거죠. 어쨌건 앞으로 저희가 메서드들 더 많이 배워요. 함수들보다 메서드들이 더 많은데, 특정 값에 소속되어 있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쓸 때 함수 이름만 따로 적는 게 아니라 그 메서드를 쓸 수 있는 객체를 먼저 적어주고 점 찍고 메서드 적고 추가적으로 줄 수 있는 인자 적어주는 형태로 사용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리스트에는 메서드들 참 많은데요, 대표적인 메서드들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첫 번째는 append, 방금 나왔던 append라고 하는 메서드예요. 이 append는요, 리스트 하나가 있으면요, 얘는 메서드는 리스트에 소속된 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게 꼭 리스트여야만 해요. 리스트하고 점 찍고 쓰는 거예요. 점 찍고 append라고 쓰면은 이 리스트의 끝에 값 하나를 추가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S에 1, 2, 3이라고 담겨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append 예를 들어서 4 해주게 되면요, XS가 1, 2, 3, 4로 바로 바뀝니다. 바로 바뀌어요. 얘는요, 참고적으로 얘도 그렇고 return, 즉 반환값이 없어요. 좀 이따 보겠지만 반환값이 없고 바로 바꿔주는 아이예요. 바로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값 하나를 추가할 때 사용을 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얘는 실행하자마자 바로 원래 있던 리스트가 변경되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extend는요, 리스트에다가 리스트의 값들을 추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S 리스트가 저렇게 있고 YS가 456이라고 되어 있다 라고 했을 때 XS extend YS 이렇게 해주면요, 얘도 리턴이 없어요. 바로 XS가 어떻게 바뀌냐면 1, 2, 3, 4, 5, 6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덧셈 연산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런데 얘는 바로 바꾼다는 거죠. 덧셈 연산은 바꾸지는 않아요. 덧셈 연산한다고 바로 리스트가 바뀌지는 않아요. 원래 있던 리스트가 바뀌는 게 아니라 새로운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근데 얘는 원래 있던 리스트를 바로 바꾸는 아이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append와 extend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append는 값 추가하는 거다. extend는 리스트 추가하는 거다. 요 차이를 잘 넣어두셔야 됩니다. 좀 이따 해보면서 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특정 위치에다가 값을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insert라는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몇 번째에다가 뭐를 추가할 건지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메서드를 저희 한번 사용해 보면서 해보도록 하죠. 주피터 노트북으로 넘어와 주세요. 자, 그래서 주요 메서드 먼저 첫 번째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리스트를 우선 좀 만들어 놓을게요. 자, XS에다가 우리가 1, 2, 3 하나 만들어 놓고요. YS에다가 4, 5, 6 이렇게 좀 만들어 놓고 이거보다는 100, 200, 300으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 보죠. 자, 그러면은 먼저
append라고 하는 메서드 한번 써볼게요. 메서드는 값에 소속된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메서드를 쓸 수 있는 값을 앞에다 줘야 돼요. 자, 그러면 xs에다가 append라고 하는 함수 적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뒤에다가 내가 추가할 값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4를 추가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실행을 하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리턴이 없죠. 이거 잘 봐두셔야 돼요. 리턴이 없어요. 리턴이 none이에요. 근데 XS는 바로 업데이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턴이 없이 바로 처리를 해서 XS를 업데이트하고 끝낸 거예요. 자, 요거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왜 리턴이 없지? 또 실행하잖아요? 또 추가되는 거예요. 또 실행하잖아요? 또 추가돼요. 그래서 얘는 리턴이 없기 때문에 되게 주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면 또 추가돼요. 이렇게 주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append는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자, extend는 두 개를 결합을 하는 건데, 두 개의 리스트를. 자, 우리 이 두 개의 리스트 결합한다고 쳐보죠. 그러면은 보세요.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되는데, XS, 지금 우리 지금 append를 해놔가지고, 제가 append를 몇 번 더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얘하고 얘를 더해서 새로운 리스트를 반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XS가 바뀐 거나 YS가 바뀐 거는 아닙니다. XS나 YS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근데 extend는요. extend는요. 바로 바꿔요. 한번 해볼게요. XS에다가 extend 하면서 YS 하게 되면요. 얘도 리턴이 없죠. 리턴이 없는데 XS가 이렇게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한다 그래서 XS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바꾸고 싶으면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업데이트 하라고 해줘야 돼요. 근데 얘는 바로 업데이트를 해버린다. 그래서 요거 extend나 append는 쓸 때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append랑 extend 구분하라고 말씀드렸죠. append는 값을 추가하는 거예요. extend는 리스트를 녹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녹여서 이렇게 주는 건데 무슨 차이가 있냐? 지금 한번 해보면 딱 나올 거예요. 자, XS에다가 append 해보죠. YS를. extend 말고 append 해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업데이트 되는데 잘 보세요.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값이 리스트가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 10번째 값이 리스트라는 거예요. 이거 아까 전에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리스트로 들어간다고요. 리스트로. 그래서 주의해서 둘을 구분해서 쓰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100, 200, 300을 녹여가지고 원소로 하나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extend를 쓰시는 거고, 값 하나만 추가할 거야. 그러면은 append를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뒤로 가면요, 저희가 extend보다는 append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값 하나하나를 추가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append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자,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insert 하나 해보죠. 자, insert는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요, 특정 위치에다가 값을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 값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몇 번째죠? 첫 번째죠. XS에다가 insert 해줘. 어디에? 첫 번째에 예를 들어서 500을 추가해줘. 라고 하면요, 얘도 리턴 없어요. 그냥 바로 추가를 합니다. 여기다가 첫 번째에도 추가하고 첫 번째에 있던 거는 두 번째로 밀려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 위치에다가 뭔가 값을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insert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리스트의 주요 메서드 첫 번째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특히 append EI 정말 많이 씁니다. 자, 요거 활용해서 저희 엑서사이즈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사용자로부터 5개의 숫자를 입력받아서 평균을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죠. 기존에 우리가 했던 방법으로도 할 수는 있을 건데 리스트 써서도 한번 해보고 기존에 알고 있던 방법으로도 한번 두 가지 다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5개의 숫자 입력받아서 평균 구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인풋 하면서 뭐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인풋 받아서 뭐 소수점이 올 수도 있으니까 플롯으로 바꿔 놓은 다음에 뭐 넘버라고 저장을 해 놓죠. 자, 그러면 요거 넘버 들어오면요, 우선은 이전에 썸이라고 해서 그냥 썸이라는 거는 함수니까 안 되고 뭐 토탈이라고 해서 0을 그냥 담아놔요. 어차피 평균은 합계 다 구한 다음에 5개로 나눠주면 되니까, 그죠? 개수로 나눠주면 되니까.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토탈에다가 넘버 더해주는 거예요. 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 입력받죠. 두 번째 숫자. 그리고 토탈에다가 넘버 더해주는 거예요. 또 계속 더해주는 거죠. 이렇게 계속 가볼까요? 그냥 이거 복사할게요. 복사해서 이렇게 5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럼 마지막에는 다 더했으니까 프린트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평균은 하고 토탈을 5로 나눈 값 하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뭐 10, 뭐 20, 30, 40, 50. 그 평균 30. 맞네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 조금 다른 방식으로 리스트 배웠으니까 리스트를 좀 활용해서 해보죠. 자, 우리가 이 값을 입력받을 때마다 리스트에다가 추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한번 해볼 건데, 자, 우리가 그러면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하려면은 어펜드라는 메소드를 써야 되죠. 근데 이 어펜드는 누구한테밖에 못 쓰는 거예요? 리스트에서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0이라는 숫자에다가는 어펜드 못 한다고요. 0에다가 뭐 어펜드 뭐 이런 거 못 해요. 이 어펜드라는 거는 리스트에 소속된 함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빈 리스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토탈 해가지고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예요. 그럼 빈 리스트거든요. 그러면 이 빈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 어펜드 하면은 값이 추가가 됩니다. 나중에 이거 진짜 많이 써요. 빈 리스트 만들어서 어펜드하고 어펜드 하는 거. 자, 그러면은 해보죠. 자, 요거예요. 요거 그대로 가져올 건데 입력 받잖아요. 그러면은 연산하지 말고요. 그냥 어펜드 하죠. 어펜드 넘버 이거 하는 거예요. 숫자 추가하는 거예요. 숫자 추가하고요. 숫자 추가하고요. 숫자 추가하는 거예요. 숫자 추가하고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토탈 빈 리스트 만들어졌죠? 10, 20, 30, 40, 50 했어요. 자, 그러면 토탈이 뭐가 돼요? 리스트에 10, 20, 30, 40, 50이 차근차근 값이 쌓인 게 보이시죠? 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리스트에요, 썸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썸이라는 게 이런 뭐 리스트라든지 이런 데이터 구조의 합계 구하는 건데 합계 구해지죠. 좋습니다. 그럼 이거 나누기 5 하면 되잖아요. 미는 없나요? 네, 미는 없어요. 미는 없습니다. 썸밖에 없어요. 함수는 이 내장 함수가 이거예요. 내장 함수니까 초록색으로 되죠. 그럼 나누기 5 하면은 나오잖아요. 즉 여기다가 프린트하면서 평균은 이거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10, 20, 30, 40, 50 짠, 요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나 어차피 똑같은 일을 하는 거긴 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숫자 기억할 수 있나요? 못하죠. 왜? 그냥 더해주고 끝이잖아요. 더해주고 끝. 근데 우리가 리스트를 사용하니까 첫 번째 숫자 지금 현재요, 토탈에요, 다 저장돼 있어요.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세 번째로 입력한 숫자, 네 번째로, 다섯 번째로 입력한 숫자가 차례로 쌓여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코딩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리스트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리스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봤습니다. 요게 다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펜드라고 하는 이 메서드 굉장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활용하실 아이이기도 하고, 그 외에도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 값도 바꿔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잖아요. 그리고 연산도 해봤잖아요. 이게 이제 기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연산자들과 그리고 메서드들 가지고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과 제가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리스트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들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끝!